그래서 이 스태틱이 붙은 거 안 붙은 거, 클래스 메서드와 인스턴스 메서드에 대해서 좀 더 예를 들어보자면 이런 거예요. 서클이라는 클래스가 있어요. 서클이 원이잖아, 원. 그래서 이 원이라는 클래스 안에 반지름이라는 멤버 변수를 내가 넣었다 칩시다. 그래서 메서드를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get area 이렇게. 그럼 내가 반지름 값을 알잖아요. 반지름 값을 알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3.14랑 이거 제곱해서 구하면 돼요. 자, 근데 뭐 요런 게 있다 칩시다.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요 반지름 값을 여기 매개 변수로 받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제 서클이라는 이게 뭐 빨간 원이랑 뭐 파란 원을 만들었다 칩시다. 근데 이 빨간 원이 갖는 반지름 값은 뭐 1이고 이 녀석의 반지름 값은 뭐 3이라고 쳐볼게요. 그랬을 때 요 get area를 가지고 호출하면은 뭐 3.14가 나오겠죠. 근데 이 같은 경우는 뭐 9 곱하기 3.14 값이 나올 거예요. 자, 그런데 요 녀석. 얘 같은 경우는 매개 변수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뭐 이 빨간 원이든 파란 원이든 상관없이 매개 변수에 따라서 뭐 매개 변수 예를 들어 내가 뭐 10을 넣었어요. 그럼 이제 뭐 314가 나오겠죠. 음. 그랬을 때 이렇게 매개 변수에 따라서 값을 좀 다르게 하는 거. 사실 얘 같은 경우는 그냥 서클 점 get area 해서 이렇게 집어넣으면 돼요. 근데 지금 얘 있잖아. 요거 두 개. 요거 두 개 같은 경우는 서클 C1 new 서클 해서 C1.R 해서 1 넣고 또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서클 C2 new 서클 해서 C2.R은 뭐 3 집어넣고 자 그랬을 때 C1.get area랑 그리고 C2.get area의 값은 당연히 다르죠. 얘는 반지름이 1이니까 얘는 반지름이 3이고 근데 그거랑 상관없이 요 서클.get area 같은 경우는 매개 변수에 따라서 값이 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앞에는 스태틱이 붙는 게 맞고요. 얘들 같은 경우는 스태틱이 붙으면 안 되죠. 어차피 그 요 멤버 값에 따라서 값이 달라지니까. 요거 용도 차이를 한번 설명을 좀 해봤고요. 근데 이렇게 말로 하면 몰라요. 만들어 보면 알아요. 자,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서 따라해보세요. 이번에 추가해서 서클이라는 이름의 그 클래스를 만들 거예요. 서클, CIRCLE. 저는 초등학생 때 이제 선생님들이 너 중학교 가면은 불량 서클 들어가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를 듣고 자란 세대라서 서클 하면은 그런 게 떠오르는데 일단 서클은 원입니다. 원. 원이요, 원. 자, 그다음 여기다가 이 안쪽에다 이렇게 한번 적어보세요. public int r get set 적고 public int get area return 3.14 곱하기 r 곱하기 r W 해야 되지 이런 지동지동. 자, 그 다음에 여기다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public 더블 public static 더블 get area 뭐 with r
제가 지금 일부러 오버로딩을 지금 피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오버로딩 배우신 거 알아요. 그러니까 요거랑 요거랑 다르게 취급된다는 게 오버로딩인데 이 오버로딩을 배우신 건 알지만 일단 재 수업 시간에는 안 배웠을 거고 헷갈리실 것 같아서 일부러 이름을 지금 피하고 있는 거거든요. 다르게. 인트 뭐 R 해서 리턴 R 곱하기 3.14. 근데 여기에서 이 R은요. 여기에서의 R은 매개 변수이며 속성 11번째 줄에 있는 R 속성이랑 관계없어요. 이 메서드는 매개 변수에 의해서만 값이 변화. 얘 같은 경우는 인스턴스별로 값이 달라질 수 있어요. 왜냐? 어떤 인스턴스? 그러니까 뭐 아까 얘기했던 빨간 원, 파란 원 얘기했죠. 뭐 서클, C1 같은 경우에는 R 값이 1이고 그리고 C2 같은 경우에는 3이기 때문에 get area 하면은 당연히 값이 다르게 나옵니다. 그러나 get area with R 요 친구 같은 경우에는 매개 변수에 대해서만 값이 바뀌고 인스턴스 만들 필요도 없다. 자, 그래서 이렇게 서클을 만들었으니까 이 프로그램.cs 가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서클 C1 new 서클 C2는 new 서클 해서 여기 C1의 R 값은 1, 그 다음에 C2의 R 값은 뭐 3 넣고요. 보는 거예요. C1점 get area 값, C2의 get area, 그리고 그거랑 상관없이 circle.get area with R 해서 여기 매개 변수 집어넣어보고 뭐 이런 식으로 매개 변수 한번 넣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인스턴스 메서드는 인스턴스별로 모양이나 값이 달라요. 그러나 클래스 변수, 클래스 메서드는 전부 다 똑같아요. 다만 클래스 메서드는 매개 변수에 따라서 값이 달라져요. 값이나 모양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모양이란 게 이제 뭐 출력되는 형태, 출력 형태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대로 갔다가는 우리가 오후에는 뭐 더 어려운 거를 해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오후에는 좀 실습을 하면서 머리를 좀 식히게 하고 싶은 저의 그 마음을 담아서 이제 다시 이제 윈도우 폼을 좀 더 해봅시다. 지금 이 내용을 머릿속에 넣고, 그러니까 아쉽게도 지금 뭐 참조 복사, 깊은 복사라든지, 그 다음에 오버로딩이라든지 설명은 안 했지만, 일단은 뭐 인스턴스 메서드, 클래스 메서드 설명했으니까, 일단 이것만 가지고도 윈도우 폼에 대해서 설명할 건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매개 변수라든지 이제 메서드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할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윈도우 폼 설명으로 넘어가려고 하는데 어때요? 스태틱이 붙은 거 안 붙은 거. 클래스 메서드, 인스턴스 메서드. 클래스 변수, 인스턴스 변수. 조금 아시겠나요? 모르겠어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것만 생각을 하세요. 그냥. 아, 나 진짜 다 모르겠다 하면은 이렇게 서클, 그러니까 클래스 이름에다가 점 찍고 바로 쓸 수 있는 거는 스태틱이 붙은 애고요. 이 스태틱이 붙은 애가 클래스 메서드, 클래스 변수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스태틱이 안 붙은 애는요. 인스턴스 변수, 인스턴스 메서드이고 갖다 쓰려고 하면은 인스턴스 만들어야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 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 이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근데 사실 여러분 입장에서는 그래서 언제 이걸 만들고 언제 저걸 만들려는 거야? 헷갈릴 수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 저도 헷갈려요. 그러니까 왜 헷갈리냐면 개념 헷갈려서가 아니고 어떻게 만드는 게 더 좋을지를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인스턴스 메서드, 클래스 메서드 이런 개념이랑 가장 가까이 붙어 있는 디자인 패턴이 뭐냐면 그 싱글턴 패턴이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싱글턴 패턴 코드로 한번 직접 짜보신 적 있으신가요? 싱글턴 패턴이 뭐다라고 들은 거 말고 코드로 직접 작성해 본 적은 없으세요? 그래요? 괜히 더 어렵게 만든 것 같은데. 네. 그 설명을 드릴 겁니다. 걱정 마시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어, 그냥 뭐 C 언어는 사실은 그냥 단순히 메서드 하면은 함수다. 뭐 코드 뭉치다. 코드 덩어리다. 호출하면 좀 더 편하게 코딩할 수 있고 뭐 가독성 올라가고 유지 보수하기 쉽다. 이게 끝인데 클래스에는 이 스태틱이라는 키워드가 붙게 되면서 인스턴스 메서드, 클래스 메서드, 인스턴스 변수, 클래스 변수라는 개념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조금씩 헷갈리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럼 일단은 잘 모르겠는 이 찝찝함을 일단은 접어두고 이제 윈도우 폼을 다시 만들어 볼게요. 추가 가서 새 프로젝트 간 다음에 윈도우 폼즈 앱 더블 클릭해서 헬로 C샵 006 언더바 05. 자, 이제 다시 윈도우 폼이에요. 윈도우 폼. 이 녀석을 이제 시작 프로젝트로 설정을 하고요. 자, 이제 코드를 한번 보자고요. 여기 프로그램.cs를 딱 더블 클릭해서 보잖아요. 스태틱 보이드 메인 안에서 new 폼1 네, 인스턴스 만듭니다. 그리고 여기 이 폼1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서 코드 보기 들어가 보면은 public 폼1 initialize component라는 함수가 있고요. 자, 요거 클릭한 다음에 F12번 눌러보세요. 요 initialize component 함수 누르시고요. 클릭하시고 F12번 누르면 정의로 오거든요. 그러니까 함수 선언된 부분으로 와요. 함수 선언. 근데 여기 지금 보시면은 private void initialize component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인스턴스 메서드인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그리고 폼1에다가 버튼 이렇게 끌어다 넣고 버튼 한 개 끌어다 넣으시고요. 여기 도구 상자 이용해서 폼1에서
버튼 이렇게 끌어다 넣어서 도구 상자에 올리고요. 이 버튼 1을 더블 클릭해 보시면요. 얘도 마찬가지로 인스턴스 변수예요. 앞에 프라이빗이 붙었는데 이게 뭐였더라? 헷갈릴 수 있는데 일단 프라이빗 이건 나중에 생각하시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인스턴스 변수입니다. 뭐라는 거야? 인스턴스 메서지. 인스턴스 메서드. 예, 그 좀 제가 많이 아픈가 봐요. 네, 인스턴스 메서드입니다. 그렇게 폼1.designer.cs를 보니 버튼 1을 클릭했을 때 여기 뭐 시스템 이벤트 핸들러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으나 버튼 1 언더바 클릭이라는 녀석이 여기로 이렇게 추가가 된다. 그거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 여기에다가 m박스 탭탭 하잖아요. 요 녀석은 또 클래스 메서드예요. 메시지 박스 매개 변수에 따라 형태 달라져요.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쓸 수 있어요. 누르면은 테스트라는 내용만 나오게 할 수도 있고 제목이랑 내용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게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여기 폼 1에 오시면요. 폼 1에 오면은 그 타이머 기능이 있거든요. 타이머 기능. 타이머 기능. 이 타이머를 쓰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 특정 시간에 한 번씩 그 특정한 메서드를 반복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1초에 한 번씩 현재 시간 나타내기 가능해요. 타이머 쓰면은. 그 타이머가 뭔데? 네, 보여드릴게요. 여기 폼 1, 여기 디자인 창에 오셔서 도구 상자에 가보시면요. 도구 상자에 여기 검색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검색. 여기다가 TIMER 타이머라고 쳐보세요. 타이머. 타이머. 요거를 이렇게 마우스 또 끌어다 넣어요. 근데 타이머는 눈에 보이는 애가 아니에요. 얘는 백그라운드에 돌아가는 것이고요. 즉, 뭐 버튼이나 라벨처럼 눈에 보이지 않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친구입니다. 그리고 타이머에 대해서 이네이블이랑 인터벌을 줄 수 있는데 인터벌은 1000으로 주시면 될 것 같아요. 1000 주면요. 1000ms고요. 1000ms는 1초예요. 그 이네이블을 true로 해야 타이머가 동작을 해요. 그래서 이네이블을 true로 둡니다. 얘는 1000ms 1초고요.
타이머는 인터벌 값이 1000ms입니다. 자, 그 다음에 도구 상자 가서 라벨 하나만 좀 이렇게 추가해 주시고요. 아무데나. 그 라벨 1을 아무 데나 추가해 보세요. 라벨 1을. 여기 라벨 1을 네, 아무 데나 한번 추가해 보십시오. 자, 그 다음에 이제 타이머 1을 더블 클릭을 해 보시고요. 라벨, 아이고, 라벨 1점 텍스트는 데이트 타임 점 now 점 to string 해 보십시오. 그리고 실행을 하잖아요. 1초에 한 번씩 현재 시간 알려줘요. 1초에 한 번씩 현재 시간 알려줍니다. 요거는. 근데 결국 우리가 뭐 버튼을 더블 클릭하든 타이머를 더블 클릭하든 계속해서 이제 메서드들이 추가가 되고 있고요. 여기 메서드들은 전부 다 네, 인스턴스 메서드들입니다. 여기 인스턴스 메서드가 될 수 있는 이유는 이 타이머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이고요. 이게 프라이빗해서 타이머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기 있죠? 디스, 타이머 1, 뉴, 시스템, 윈도우, 홈, 타이머에서 타이머 만듭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버튼 1, 타이머 1, 라벨 1을 이렇게 인스턴스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 인스턴스 변수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인스턴스 메서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뭐 사실 이 개념을 전부 다 이해하면 좋겠지만 난 좀 버겁다 싶으면요. 뭐 도구 상자에 가서 뭔가를 끌어다 놓고 땡겨서 값을 적당히 설정했더니 1초에 한 번씩 현재 시간 보여주더라. 뭐 이 정도만 알아도 당장 뭔가 하는데 지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1초에 한 번씩 계속 현재 시간을 알려주고 누르면은 이렇게 나오고. 자, 그래서 이렇게 뭐 매개 변수나 그 리턴에 따라서 여러 가지 메서드를 만들 수 있는데 원래 PPT는 테스트 클래스는 요거예요. 여기 윈도우 폼에서 쓰는 클래스인데 이 테스트란 클래스 안에 뭐 제곱 기능, 곱하기 기능, 프린트하는 기능 넣어서 뭐 버튼을 눌렀을 때 요 테스트 안에는 파워 호출한다거나 아니면 테스트 안에는 멀티를 호출한다거나 뭐 그런 거를 조금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일단은 콘솔 창으로 해봤고요. 근데 기본적으로 지금 요 테스트 클래스에 있는 애들은 스태틱이 붙어있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인스턴스를 만들어야지만 쓸 수 있고요. 그 클래스 메서드 같은 경우는 스태틱이 있는 거고 아까 화면 보여드렸다시피 메모리 올라가는 타이밍이 더 빠릅니다. 그리고 마이매스라는 클래스를 예를 들어서 내가 만들었어요. 마이매스. 자, 절대값 구하는 메서드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사실 매개 변수에 따라서 if문 주면 끝이기 때문에 굳이 이거를 인스턴스 메서드로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이매스 만들어서 이 마이매스 안에다가 매개 변수 넣어서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스태틱이 붙은 거 안에는 스태틱이 붙은 것만 들어갈 수 있는데
그게 아니면은 요 클래스 프로그램 가지고 뭐 뉴 프로그램 뭐 인스턴스 베리어블 이렇게 하겠죠. 스태틱 지우고 싶으면은. 근데 그렇게 되면 요 인스턴스별로 값이 다 다르게 될 거고요. 시간이 조금 애매하게 남네. 오버로딩까지 설명을 좀 할게요. 자, 오버로딩이랑 오버라이딩 좀 많이 헷갈려 하시는데, 일단 지금 오버라이딩은 좀 너무 먼 이야기인 것 같고, 내일이나 모레쯤 설명할 것 같고, 오버로딩만 설명을 좀 드리자면, 이런 거예요. 오버로딩은 지금 여기 나와 있는데, 메시지 박스 좀 쇼에 나와 있죠. 매개 변수의 개수나 타입이 다르면 메서드의 이름이 똑같아도 서로 다른 메서드로 간주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매개 변수 한 개 받는 쇼랑 매개 변수 두 개 받는 쇼는 서로 다른 존재라는 거예요. 이거 참고로 C 언어에는 없는 개념이에요. 네, C 언어에는 없는 개념이고 자바에는 있는 개념입니다. 아마 들었을 거예요. 뭐 좀 더 깊게 설명하면은 생성자에 대한 오버로딩도 있다. 뭐 그런 이야기도 들었을 겁니다. 참고로 참고로 반환형은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오직 중요한 건 매개 변수입니다. 그러니까 메서드 이름이 같은데 뭐 반환형이 같고 다른 건 중요하지 않고 메서드 이름이 같은데 매개 변수의 개수나 타입 혹은 둘 다 뭐 다르다면 하나라도 다르다면은 서로 다른 메서드로 친다. 그렇게 되고. 그래서 여기 지금 myMath라는 클래스를 한번 만들어 봤어요. 이 myMath라는 클래스 안에 절대값 구하는 메서드 만들었습니다. 정수에 대해서 실수에 대해서 만들어 봤는데 요 녀석이랑 요 녀석을 서로 지금 다른 메서드로 취급하고 있고요. 뭐 접근 제한자는 퍼블릭 프라이빗이 대표적인데 뭐 프라이빗 같은 경우는 자기 자신 안에서만 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프라이빗이 붙은 거는 이 버튼 원 클릭 요거는 홈원에서만 쓸 수 있어요. 홈원에서만. 근데 퍼블릭 프라이빗은 내일 다시 설명하는 게 맞는 것 같고 일단 오버로딩까지만 조금 제가 설명을 하고 이제 오후에는 좀 실습 시간을 좀 드리면서 좀 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좋을 것 같고. 혹시 궁금하거나 질문 아니면 하고 싶은 말 있는 분 있으실까요? 자, 그러면은 이제 그 오후에 좀 이렇게 실습을 할 수 있도록 제가 문제를 좀 내놓을게요.